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이 더 아파 본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금항아리 2번 누르고 복 받으세요. 구독으로 함께 마음 나눠요. 살다 보면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 믿음이 깨진 상처, 의도하지 않은 오해로 남은 상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까지. 어떤 상처는 흉터가 되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흐려졌지만 어떤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아프게 남았습니다. 그 상처 앞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잊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픈데, 아직 서운한데, 아직 설명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억지로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도리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픈데 과연 용서라는 말이 맞는 걸까? 정말로 용서해야만 내가 편해질까? 정말 용서를 해야만 올바른 삶일까? 그러다 문득 알게 됐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을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나는 더 아파졌습니다. 진짜 문제는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며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감정들을 눌러왔습니다. 화를 참았고 서운함을 덮었고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감정은 끝내 표현되지 못한 채 마음 안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굳어버린 감정은 용서라는 이름 아래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용서 못해도 괜찮다고요. 그것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상처가 아직 아픈데 어떻게 바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는 살아있는 마음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을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은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보다 먼저 놓아버리기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위한 행동이지만 놓아버리기는 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놓아버림은 필수적인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느 시점부터는 용서도 화해도 회복도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놓아버림은 가능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억을 내려놓고 그때의 사건을 붙들고 있는 마음을 놓아주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조금 멀리 두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은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중년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오래 붙들고 살아가는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상처를 되살리고 억울함을 반복하고 분노를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서 조금만 거리를 두면 놀랍게도 상처의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기억은 그대로였지만 그 기억이 나를 흔드는 힘은 작아졌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해가 사라지고 흐린 흔적만 남아있는 것처럼 감정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놓아버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 앞에서 억지로 용서를 하려는 순간 마음은 다시 닫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내 감정만이라도 놓아주면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려놓음이 해방이 되는지, 왜 용서보다 놓아버리기가 먼저인지, 그리고 중년 이후의 삶에서 이 마음 공부가 왜 더 중요해지는지 차근차근 나누고자 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용서의 압박이 왜 고통을 만들고 놓아버림이 왜 마음을 가볍게 하는지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용서를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부담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에게 상처를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마음이 좁은 걸까? 왜 아직도 이 일이 떠오를까? 왜 나는 이렇게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자책이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됐습니다. 상처 준 사람보다 그 상처를 붙잡고 자책하는 내가 더 아파졌습니다. 이것은 중년 이후의 삶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마음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고 나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박을 풀기 전에 억지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어려서부터 몸에 익어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혹은 아무도 모르게 나를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놓아버림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놓아버림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미움이 생긴 것도, 억울함이 남은 것도, 섭섭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상처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떤 경우에는 내 선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초래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상처였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를 서둘러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흐려지는 것이었고 그 흐려짐을 만드는 힘이 바로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음은 괜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상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가 아픈 것이었고 상대가 한 행동보다 그 일이 내게 남긴 감정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의 잘못을 덮는 과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풀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내려놓음은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감정이 남아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그 감정이 내 삶을 흔들지 않을 만큼 조금 멀리 두는 것이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용서는 내 의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그동안 쌓인 상처와 관계와 기억이 뒤섞여 마음의 무게가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억지로 용서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미움은 나를 붙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상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놓아버리기가 어떻게 상처를 줄이고 왜 이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 공부가 되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놓아버리기라는 말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놓아버림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붙잡고 살아온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처를 무시하면 사라질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묻어둘수록 더 깊이 스며들었고 억지로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중년이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고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상처는 다만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다는 사실을요. 놓아버리기의 첫걸음은 상처를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미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상처 자체가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한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내려놓기를 시작하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붙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놓아준다고 해서 상대가 잘한 것도 아니었고 그 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의 상처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놓아버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한 해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있던 감정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젊을 때보다 관계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자녀와의 거리, 부모와의 미묘한 감정, 오랜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 쌓여온 크고 작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얽혀 마음이 쉽게 지치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는 것이 더 큰 지혜였습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내가 느끼는 아픔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사과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평생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사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내려놓기의 힘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미움의 무게가 조금 줄었고 억울함의 불씨가 서서히 꺼졌고 상처의 날카로움이 둥그러졌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기억이 나를 흔드는 힘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놓아버림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상처의 흔적은 남지만 마음은 그 흔적에 붙들리지 않는 삶. 그 삶이 비로소 내가 바라고 살아오던 평온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놓아버림이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놓아버리기가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되는지 더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놓아버리기는 결국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관계는 늘 둘이 만드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붙잡고 있는 내 감정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온은 지켜졌습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문득 떠오르는 날,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 누군가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표현, 그 모든 조각들이 여전히 마음 한쪽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놓아버리기 시작한 후 그 상처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상처를 정면으로 붙잡고 싸우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상처를 옆으로 살며시 두고 조금 거리를 둔 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거리가 바로 평온이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생긴 공간이 마음에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용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상처를 단번에 치유하는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질 자리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를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입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면 그 감정은 더욱 강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놓아버리면 상처는 스스로 힘을 잃었습니다. 그 놓아버림이야말로 진짜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 이미 오래전에 멀어진 마음, 그 마음까지 억지로 이어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상처와 함께 살지 않는 것, 그 상처에 내 마음을 맡기지 않는 것, 그 감정이 내 하루를 흔들지 않도록
가볍게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온해지기 위한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려놓음은 그 길을 다시 걷게 만드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직 아프다면 그 마음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붙잡고 있는 마음만 살며시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하루는 조금씩 가벼워졌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평온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놓아버림의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당신의 남은 삶을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